물건이 많아서 항상 너무 힘이 든데 들어올 때 구매를 해서 조금이라도 짐을 줄일 수 있는 게 저희 주부로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 되고 집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면세품을 싸게 사는 그런 수혜를 그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곳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1년에 한 번꼴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이런 해외여행 재미 중 하나가 바로 면세점 쇼핑인데요. 같은 물건이라도 시중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출국할 때뿐 아니라 입국해서도 이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면세품 구입하기가 편해졌는데도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서 15년간 끌어오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국 면세점만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동안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는 이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5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관광 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해외 면세점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귀국하면서 쇼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입국 면세점 운영업체를 동반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고려해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담배와 농축, 농산물 등은 내수시장 보호와 검역 등의 이유로 판매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손수 기자, 앞서 화면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가 오랜 논란이었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전격 결정한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수석 보좌관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여행 중에 휴대하고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해외 여행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후에는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발표하기까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을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이 여행객의 편의뿐 아니라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네,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을 따져보면요. 지난 2010년 1,200여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6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우리나라 여행객의 면세품 구매액 역시 2010년 18억 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8억 6천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게 되면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다가 불편해서 해외 면세점을 이용하는 수요를 일부 국내로 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2010년 88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334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수요까지 감안하면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게다가 주변국 경쟁 공항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함으로써 공항 이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점도 도입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기대대로 될지 잠시 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먼저 소비자들은 대체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박혜안 기자가 인천국제공항에 나가봤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 81.2%가 찬성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80% 가까이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네. 찬성하는 이유 중 1순위가 여행 중 면세품 휴대와 보관의 불편 해소를 꼽았는데요.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만난 여행객들도 입국장 면세점 쇼핑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나갈 때 화장품은 거의 사고 기념품들도 좀 샀죠. 기내는 술이 한정적이니까 들어올 때 술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면세품점이 생기면 좀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으니까. 갈 때는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이제 그 부족한 부분 들으면서 사니까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 도입 15년 동안 끌다가 대통령 검토 지시로 급물살을 탔는데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온 이유는 뭡니까? 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면세점의 목적은 국내에서의 외국인 소비 확대와 해외여행 내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입니다. 네. 여기에서 해외여행에서 필요한 물건을 해외에서 소비한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국내에서 쓸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런 관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가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또 국내에서 쓸 물건을 면세해주는 것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해외여행을 못 가는 사람과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또 관세 행정상으로도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세관 절차가 느슨해질 수 있어서 밀수품 반입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시간을 끈 것은 기존 면세점 업계의 반대도 좀 한몫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이용하는 시내 면세점과 공항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해서 지금까지 반대해왔는데요. 예. 특히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가 불편해서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내 면세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1,700억 원과 96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 중에서 40에서 50%를 마진으로 남기기 때문에 그야말로 알짜배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기내 면세점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온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기안 기자 지적처럼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온 것이 바로 항공사들인데 네.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도 좀 조용합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국내 지금 양대 항공사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갑질과 불법 행위 등으로 수사와 또 경영퇴진 압박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아시아나항공 역시 박삼구 회장이 각종 불법과 배임 혐의 등에 연루되면서 경영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 등을 겪으면서 안팎으로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짜배기 사업인 기내 면세점의 타격이 불가피한데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냉가슴만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는데 어떤 점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청원에 올라온 반대 의견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여유가 많아서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면세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 되고 해외여행 기회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 혜택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여권 소지 발급률이 한 40%로 알려져 있는데 집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면세품을 싸게 사는 그런 수혜를 그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세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그렇군요. 해외 여행객만 면세 혜택을 보는 조세 형평성 문제 말고 우려되는 다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공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는 지역은 이 수화물을 찾는 주변 지역이 될 텐데 이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나 시간대에는 면세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또 수화물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시범 면세점이 먼저 설치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국제 허브 공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닙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죠. ICAO에서는 인천공항처럼
혼잡한 허브 공항에서는 면세점을 출입국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세관과 검역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입국장 면세 지역에 이 불법 물품을 전달하는 장소로 악용되거나 또 동식물 반입이나 축산 관계자 소독 업무 등에 소홀해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쇼핑은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트랜짓이라든지 출국, 입국,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체류하면서 라운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비용이라는 면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과연 그 공간을 차지하고 그만한 그 비용을 만들면서 그만한 공항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이런 우려에도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전격 도입키로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네, 정부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인데요. 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입국장 면세점을 먼저 도입해서 현재 4개 공항으로 확대했고요. 중국도 2016년 19개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 허용했습니다. 네. 정부는 먼저 수화물을 받은 다음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면세점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할 방침입니다. 세관 통과에도 간편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예. 입국장 면세점 이용 시 자동으로 세관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네. 또 입국자가 몰리는 피크 타임을 중심으로 세관 검사대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함께 1인당 면세한도 논란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면세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정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그동안 1인당 기본 면세한도는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국할 때는 가벼운 차림인데 돌아올 때는 대조적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끄러운 일입니다. 면세한도 관련 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송 기자, 네. 우리나라에 면세점이 도입된 배경과 그 초창기 모습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영상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면세점이 처음 등장한 때가 바로 1960년대였습니다. 네. 최초의 면세점은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됐었고요. 네. 이후에 김포공항에 2개의 민간업체가 면세점을 개설해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1979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위해서 시내 면세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요. 1980년대 들어서 이제 88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또 내국인도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면세점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국인들에게 부여하는 이 면세 혜택은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입니다. 해외 여행을 나갈 때 필요한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 면세 혜택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면세품이라는 것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하는 건데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해외 명품을 시중보다 좀 싸게 구입하는 수단으로 그 취지가 변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면세 혜택에 대한 원칙은 관세청만 고수를 하고 있을 뿐이죠. 네. 출국장 면세점에서 물건 구입하면서 아마 국내로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행객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심지어 그런 원칙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내국인도 다수고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결정된 배경 중 하나도 이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행 중 물건을 들고 다니다가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자는 취지인데요. 관련된 전문가의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면세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구매해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해외 여행이 오가는 이 양들도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이제 쇼핑을 하다 보니까 면세 자체가 주요한 관광의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입국장 면세점을 만든 거는 그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개방적인 그 자세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면세 한도 추가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또다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자, 박 기자, 여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면세점 사용 패턴에 맞게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화장품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고가의 외국 화장품이나 향수를 해외여행을 기다렸다가 사거나 부탁을 받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보통 화장품이나 향수만 사도 보통 한 400불은 넘거든요. 600불로 알고 있는데 조금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좀 한 1000불 이상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600달러를 넘게 사가지고 세금을 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가면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를 많이 사오다 보니까 이게 좀 전자제품은 가격이 나가잖아요. 하지만 한도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세금 혜택을 준다. 뭐 자기 돈 내고 가는 건데 그 세금 혜택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적절하게 소비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자, 손 기자. 네. 그 면세 한도를 올린 만큼 그동안 소득과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나 늘어난 겁니까? 네, 앞서 본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면세 한도는 1996년도부터 1인당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4년에 600달러로 50%가 올랐습니다. 네. 같은 기간 소득을 따져보면 1996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052만 원이었고요. 지난해에는 3,363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79%가 올라서 면세 한도 인상폭을 웃돌았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면세 한도를 위반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서요. 지난해에는 18만 6천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낮은 면세 한도 때문에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모든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걸 생각했을 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해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죠. 네, 물가와 소득 수준, 우리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면세 한도를 1,000달러 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근거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의 면세 한도도 우리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430유로, 500달러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했고요. 중국도 5,000위안으로 720달러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체류 기간에 따라 200달러에서 최대 2,6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소득 수준이나 쇼핑 인프라가 유사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조금 상황이 달랐는데요. 일본의 경우 우리 돈 200만 원,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로 쇼핑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쇼핑 자유도에 있어서 경쟁력이 다소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결정하면서 입점 대상을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정부의 취지대로 될지,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면 공항 면세점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먼저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위치는 어디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지난 2001년 1터미널과 또 올해 2터미널을 개항할 때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부지로는 1터미널 수화물 수취 지역,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2개소가 있고요. 2터미널에는 수화물 수취 지역 중앙에 1개소 등 모두 3개소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면세점 매장 면적이 20% 이상은 중소, 중견 업체들의 제품들로 의무적으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예. 업계가 추산한 입국장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은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네. 체류 고객도 현행 시간 800명에서
1,500에서 2,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입국장 면세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올해 안에 연구 영역과 의견 수렴 등을 먼저 하고요. 그 뒤에 입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 면세 품목 제한이나 이동 동선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관세법 개정으로 큰 그림을 그린 뒤에 내년 2월까지 하위 법령 등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3월쯤에는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고요. 늦어도 6월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실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먼저 6개월간 인천공항에 시범 운영한 뒤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네, 중소 중견기업에게 기회를 준다지만 사드 보복 이후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 중견 면세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도 철수하는 마당에 과연 중소 중견 업체들이 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서 롯데가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생긴 뒤에 이용객이 줄었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계약 해지했습니다. 그 후 인천공항은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매년 매출에 따라서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며 대안을 내놨는데요. 네. 문제는 중소중견 면세점입니다. 가뜩이나 사드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데 임대료 인하 효과도 적어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한 삼익면세점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예.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인천공항 공사 측은 기재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를 중소기업에다가 좀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뭔가 이렇게 좀 방침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이제 그런다고 보시면 되죠. 임대료 말고도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입국장 면세점을 찾을 것인가도 우려스러운데요. 자, 송 기자, 네. 그 제품 구성이 대형업체와 비교해서도 뒤처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계가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액을 연간 1,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크지 네. 않은 규모죠. 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서 제외된 대기업 빅3 업체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도 이 제품 구성의 경쟁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까지 운영 계획을 보면요.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큰 담배는 제외가 됐고요.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고가 상품은 유명 브랜드 유치 역량이 적은 탓에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위주로 많이 사기 때문에 외국 화장품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중소업체가 포인트라던가 회원제가 없는 거면 롯데가 혜택이 있으니까 롯데 걸로 살 것 같아요. 들어갈 때 한 번에 다 할인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사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담배인데 네. 입국장 면세점에서 이 담배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담배를 면세 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면세 담배 수요가 높기 때문에 네. 자칫 담배를 사기 위해서 여행객들이 몰릴 경우에는 입국이라든지 세관 절차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입니다. 담배를 사기 위한 대기줄이 길어서 혼잡을 빚을 것이란 얘기인데요. 예. 아울러서 담배의 경우에는 공항 밖에서 곧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담배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담배 내수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중소 중견 업체들이 그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로 경영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중견 업체들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가장 부담이 큰 임대료 부분에서 보완책이 나오는 것을 본 다음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품목 제한에 있어서도 수익이 보장되도록 담배 등 추가 항목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고 하니까 그에 맞는 현실적인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정책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 거고 규모라든지 이걸 좀 따져보고 해야 될 건데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거든요. 중소 기업 제품을 얼마 해야 된다든지 좀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게 되면 그 공항 면세점 업계 판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지난해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14조 7,300억 원 수준으로 전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규모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75%인 11조 원 이상이 시내 면세점에서 나온 매출이었고요. 예. 출국장 면세점은 18%인 2조 5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롯데와 신라가 면세점 업계 글로벌 2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들과 비교했을 때 입국장 면세점은 규모도 적고 마케팅 능력도 떨어지는 만큼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물품을 20% 이상 거기다가 이제 판매토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해외여행자들은 이미 뭐 화장품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놓고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중견기업이 면세 사업자로 들어갔을 때 대량 구매라든가 이 마케팅 능력에 있어서 기존의 면세점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거죠. 반면 지난해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1.7%를 차지한 기내 면세점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국장 면세점 품목이 술이나 간단한 생활용품 등 기내 면세점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은 원래 외국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고 가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중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명품의 대명사로 면세의 취지가 변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화가 그러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럴 바에 아예 여행객의 편의에 초점을 맞춘 운영이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면세점에 원하는 물건이 없는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리 만무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입국장 면세점이 자칫 안 하니만 못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